대한민국을 이끌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쫄지 말고 투자! 예,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의 홍준입니다. 예, 오늘 정말 멋진 일을 하시는 분을 모셨는데요. 목소리도 너무 좋으십니다. 네. 돌봄 드림의 김지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돌봄드림 대표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돌봄드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스마트 돌봄 조끼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안정감을 주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공기 압박이라는 좀 신선한 방법으로 사람을 좀 이게 과연 안아주는 느낌이 날 수 있을지 아마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따뜻하게 안아주는 느낌을 주어서 안정감을 주는 조끼고, 단순히 이제 이렇게 수동으로 작동하는 제품 외에도 이렇게 스마트 조끼를 저희가 만들어서 실제로 진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쓰실 수 있는 조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공기를 압박하는데 네. 심리적인 안정감. 아니,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자,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구체적인 네. 이게 이제 처음에 좀 저희가 고안하게 된 배경이 이제 사실 그 중량 조끼라는 무거운 제품을 좀 활용하고 있던 거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중량 조끼 단순히 어떤 건가요? 무겁기만 한 조끼인데 이제 좀 이렇게 아이들 불안해할 때, 특히 뭐 발달 장애인이라든지 좀 불안해할 때 심리적인 안정감 또는 이렇게 소리 지르거나 자해를 하거나 막 이럴 때 이제 중량 조끼 입혀서 무거운 조끼 입혀서 좀 진정시키는 게 있었는데, 그게 다 약간 처음에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약간 발달 장애인 중에서도 좀 템플 그랜딘이라는 박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되게 이제 발달 장애 가지고 계심에 불구하고 동물학 박사까지 학위를 따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소들이 약간 막 이렇게 날뛸 때 압박 기계에 이제 들어 보내니까 소들이 진정되는 걸 보고 뭔가 압박이 어떤 도움을 주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압박 기계를 본인이 직접 만드셨대요. 그래서 기계에 직접 들어와서 본인이 이제 안정감을 받고는 하셨는데, 거기서 저희도 좀 착안을 했고 압력이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부분에 착안을 했고, 실제로도 많은 이제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나 보면 이제 이렇게 막 눌러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근데 사람이면 누구나 안아주는 걸 좋아하는 것도 약간 비슷한 원리인데, 이게 단순히 사람이 안아주는 행위에는 되게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거든요. 체온도 있을 거고, 뭐 어떻게 안아주냐, 또 누가 안아주냐 이런 거에 엄청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 일단은 신체 자체가 이제 호르몬, 이게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안정감을 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을 주는 거는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압력만으로도 이게 근육이 기억해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기 압박이라는 좀 새로운 방법으로 안정감을 주면, 사실 평소에 그냥 입고 없다가도 갑자기 압력 원할 때 줄 수도 있고, 계속 이제 뭐 적절히 무리를 성장기 아동에 뭐 무리를 주지도 않고. 잠깐만요, 대표님. 네네. 예. 대답을 조금만 짧게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더 좋습니다. 자, 대표님 만드시는 거는 그래서 뭘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공기 주입식 조끼를 만들고 있는데, 조끼를 네. 만들어서 조끼에 공기를 압력을 높이면 맞습니다. 네. 안아주는 효과가 나서 맞습니다. 그 안아주는 효과로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정감의 효과는 아까 어떤 박사님이요? 템플 그랜딘 박사님. 템플 그랜딘 영화 박사님이요. 저희가 또 박사님한테 약하기 때문에 박사님 나오니까 왠지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템플 이런 분들 좀 약하죠. 홍 박사, 송 박사 별로 그렇죠. 이렇게 네, 약한데. 네. 이 박사 이러면 이제 외국인이. 네. 네. 그러네요. 그래서 그분께서 네. 이제 그런 연구를 하셨고, 맞습니다. 자 이거 효과 있는 거 맞습니까? 오늘 왠지 약장수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사실 지금 쫄쫄을 보실 분 중에 라이브 보시는 분들보다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편집한 걸 올릴 때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은 네. 뭐 내용 아시겠지만, 저희가 IR 자료를 먼저 리뷰를 하거든. 대표님이 한 10분 정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하시면 이해도가 더 쉽고요. 이제 네. 그거 타는 측면에서 지금 송 대표님 말씀 주신 거에서 저도 그냥 일단 구체적인 질문으로는, 사실 이런 분야는 결국은 신뢰도,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 제품이 실제 의학적 어떤 소견이나 이런 걸 인정받았는지에 대한 뭐 허가가 됐든 승인이 됐든 라이센스가 됐든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더더군다나 약간 지금 말씀 주신 건 의료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 혹은 어떤 구조가 돼 있는지를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우선은 일단 아까 약장수 갔다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되게 믿음직한 약장수입니다. 좋습니다. 그 MC 스퀘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으니까 이게 추억에 그것도 이제 효과가 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효과가 이게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대한 네. 논쟁도 되게 많았고 네.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만들면서도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제품을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진짜 많은 분들이 입혀보시게 하고 그게 진짜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도 좀 확실히를 가지고 시작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입증이 있어야 되냐가 있으면 일단은 저희는 약간 장애인 보조기기 쪽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의료기기 등록도 추후에는 이제 저희가 마케팅을 위해서 진행을 할 건데 네. 그게 필수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그냥 장애인 보조기기로 등록을 해서 이 조끼가 어떤 효과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공신력이 좀 생긴 것 같고 나라에서도 이제 정부 지원금이나 세금 통해서 이렇게 그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달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입증이 꼭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전히 조금 의문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의 정리해 보면 사실 이렇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뭐 보조기기 이런 것들이 어떤 규격화된 룰이나 허가제 이런 부분은 아니다인 맞습니다. 거고 네. 다만 그게 여러 사람들의 경험이나 그 피드백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숫자에 이르면 그래도 그 뭐 그게 있다 신뢰도를 가질 수 있다 혹은 맞습니다. 공신력을 가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충분히 잘 이해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는 지금 주관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네. 대표님이 IR 때도 말씀하셨는데 발표하실 때도 네. 뭐 예를 들면 1000명에게 입혀봤더니 뭐 90% 이상이 만족감을 느꼈다. 그 다음에 네. 반품률은 2% 정도밖에 안 네. 됐다라는 게 뭐 완전 표준화된 대표성을 갖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뭐 신뢰도가 있는 뭐 장치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결국에는 그래서 다 증거를 가져와라 그리고 뭐 논문을 가져와라 그러니까요. 이런 아까 말을 많이 들었어요. 템플턴 박사님 하니까 저희가 아무 할 말이 없어진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템플 박사님이시죠? 템플 그랜딘 템플. 예. 템플톤 아니고 네, 템플. 템플 그랜딘 박사님. 네. 맞습니다. 그 미스터 그랜딩, 닥터 맞습니다. 그랜딩. 네, 네. 닥터 자, 그랜딘. 예. 가져와라. 자, 네, 닥터 논문 가져와라. 그랜딩 네. 박사님은 네. 살아계신 분인가요? 네, 지금도 살아 있고 되게 네. 유명한 그 영화도 나왔거든요. 이제 국내에서도 방영이 됐었는데 이제 발달장애 자폐를 딛고 이제 실제로 성공한 사람 이야기 약간 이런 박사가 대표적인 예로 나와 있어요. 예. 자, 알겠습니다. 네, 계속 그래서, 하시죠. 네. 예. 그러면 그런 뭐 그런 걸 가져와라.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는 게 이제 그 논문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도 카이스트에서 논문 쓰기 싫어서 이제 창업을 했지만 이제 끝나고 보니까 또 논문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온 거고. 대표님 네, 배경도 좀 더 확인해야겠네요. 네. 자, 논문 얘기는 여기서 너무 하지 않도록 네, 오늘 알겠습니다. 예. 네. 논문이 좀 첨예한 주제이기 때문에. 예. 네. 논문이라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꺼내지 않도록. 어쨌거나 근거 알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맞습니다. 예. 병원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오. 임상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 자, 네. 그러면 대표님, 네, 우리 거를 쓴 사람 중에서 네. 예, 가장 이렇게 우리 거의 효능을 잘 입증한 간증을 해주신 네. 간증을 해주신 그분의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 좋습니다. 일단은 그 저희가 투자 받을 때도 그 레퍼런스 체크를 그분을 통해서 해주셨거든요. 오, 그러니까 네네네. 잘 쓰고 계신 분 있는지 직접 이제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분의 말씀으로 사실 기관에서 이제 사실 아이들이 10명, 뭐 20명 이렇게 있으면 다 너무 산만하고 관리가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조끼를 입히니까 아이들이 이제 방방 뛰어다니는 애들이 진정이 너무 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관리하기가 너무 편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끼에 대한 광팬이 되셔서 이제 지금 손펌프 조끼 외에도 막 스마트 조끼 남 구매해 주시려고 하시고 계속 이제 그 이후로 소식 같은 것도 궁금해 하시고 뭐 그분 유치원 선생님이신 건가요? 아니면 그 청소년 발달 지원센터 아동 청소년 발달센터 원장님. 발달 장애 아동 청소년 발달 센터. 네. 예, 근데 그분이 데리고 있는 네. 그 원아들이라고 네,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몇 살부터 몇 살까지고 네. 어떤 학생들이에요? 어떤 아이들이에요? 일단은 이제 나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하게 있지만 만 3세부터 보통 이제 한 초등학교에서 중학생까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3세부터 한 14세, 15세 맞습니다. 정도까지.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아이들이냐면 발달 장애인도 있고 발달 장애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경계성 장애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경계성 장애인데 경계성 그러니까 이게 장애.
딱 발달 장애는 아니지만 사실 그 경계에 있고 있다 보니까 발달 장애는 아니지만 맞습니다. 발달 장애의 네, 경계에 있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언어 지연, 뭐 여러 가지 지연이 있는 친구들, 발달 지연이 있는 네.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모든 분들 이제 의심되는 부모님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상담 그렇겠죠. 받아보고 치료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분은 우리 거를 뭐 몇 개나 사서 쓰고 계세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초기에는 많이 드렸거든요. 이제 네. 제품을 이제 테스트 겸. 네, 테스트 혹시 좀 해야 공짜라서 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뒤로 이제 구매를 아무래도 많이 해주셨다 보니까 네, 몇 개나 확실히 그래도 뭐. 그때 이제 치료 기관에 20명인데 20개를 이제 또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일괄로.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1대1로 원래는 하나 놓고 여러 명 쓸 수도 있는데 많이 필요하셔서 이제 많이 구매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대표님 그 이제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는 지금 저희가 또 그 장애인분들에 대한 어떤 상황을 잘 모르기도 해서 네네. 일단 보통 발달 장애인이라고 하면 또 아까 그 경계성 부분에는 말씀 주셨고 어떤 정의를 하는지 네. 그 부분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네. 다음에는 이 스마트 조끼라는 말로 했고 그다음 공기 압력이라는 말을 했는데 네. 이게 뭐 그리고 IR 자료에는 뭐 맥박수라든지 심박수 여러 가지 것들을 측정해서 되는 거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IoT 기기로서의 어떤 기능이 정확히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설명해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알겠습니다. 발달 장애인에 대한 설명을 일단은 해주시면 발달 장애인이 저도 처음엔 좀 어렵게 다가온 게 있는데 왜냐면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발달이 그냥 평균보다 이제 유의미하게 일타 장애라는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유의미하게 나무 느린 이- 거겠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연령 대비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사전적인 그냥 정의고 사실 그 장애를 이제 국내에서 분류를 다 해놨거든요. 네. 분류한 기준이 그냥 구분을 하기 위함은 아니고 어떤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겠죠. 하기 위해서 이제 분류를 해놓은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지적 장애 그리고 자폐성 장애 이렇게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발달 장애라고 부르고 그래서 지적 장애인이면 이건 발달 장애인인 거고 자폐성 장애인 마찬가지로 발달 장애인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지만 또 발달 장애라고 해서 모두 지적이랑 자폐성 둘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하나만 있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우영우를 혹시 보셨으면 네, 그 제가 우영우가 이제 자폐인 변호사 이렇게 소개가 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적 장애가 아니라 자폐성 장애에 해당하는 거고 정확히 자폐 스펙트럼. 맞습니다. 그것도 장애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제 스펙트럼인 이유가 이제 정말 다양하거든요. 특성이 너무 다양해서 이거를 딱 장애 한 장애로 명명하기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스펙트럼이랑 큰 범위. 근데 네. 그것보다도 큰 게 이제 그런 발달 장애인이겠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럼 그렇고요. 그럼 그분들한테 아까 스마트 조끼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맞습니다. 정말 뭐 시스템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원리를 조금 네네. 명확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그냥 안정감을 주는 게 제일 좋겠다. 이걸로만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사실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안정감을 주는 것도 원하지만 그것보다 제일 진짜 꼭 필요한 서비스, 꼭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아이가 왜 불안해하는지, 왜 소리를 지르는지 부모님들이 다 모르시거든요. 답답할 수밖에 없고 어렵죠. 의사 네. 표현을 못 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이 지금 그 아이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스트레스가 어떤지를 일반적으로 좀 보여주는 그런 솔루션을 좀 제안을 드린 거고 단순히 안정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스트레스나 감정 상태가 어떤 압력의 색이 유지 시간일 때 안정감을 받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다 보니까 그 사람마다 아까 말씀드린 스펙트럼인 것처럼 다 다를 텐데 개별 맞춤형으로 이걸 조절을 해서 이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어떤 특정 압력, 특정 세기, 시간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네.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그거는 이제 활용성은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사실은 조끼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네. 만약 반팔 입고 있으면 저 실제 겨울에도 보통 긴팔 입은 다음에 네. 그 오리 조끼 같은 걸 많이 입잖아요. 맞습니다. 네. 올해 더더군다나 이제 가스비도 비싸서 네. 저희가 그거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낮은 온도에서 맞습니다. 버티려면 입는데 근데 조끼를 입는다는 과정은 대부분 보면 맨살에 입진 않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아까 심박수나 이런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다음에 네. 아. 그러면 이 사람이 긴장했는지 아니면 땀을 맞습니다. 흘리고 있는지 그런 걸 알아서 작동해야 될 텐데 그런 네. 로직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저희가 일단 그건 영업 기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워치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아 네. 별도로 워치를 차서 네, 갤럭시 워치나 애플워치랑 앱을 연동해서 네. 여기를 통해서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네. 이걸로 이제 처음에는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네. 이게 단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워치는 불편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막 벗으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노인 사실 하다 불편하면 잘 안 쓰다 빼지는 보니까. 경우도 네. 있고 예. 그리고 정확도도 사실 엄청 낮다는 피드백을 들어서 이제 워치 업계에서 한 20년, 30년 종사하시는 분들의 피드백을 들었을 때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이걸로 사업하면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언을 저희가 또 수용을 해서 결국에는 근데 비접촉식으로 측정하는 게 제일 맞겠다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끼를 그냥 입고 있으면 데이터가 수집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구조고 그건 이제 레이더를 통해서 저희가 심박수랑 호흡을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도는 90% 정도인데 조끼에 어딘가에 레이더가 달려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레이더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심박수 그리고 호흡을 측정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지금 기술적으로 아직 어려운 부분은 한 공간에 한 두세 명 사람이 좀 많으면 이걸 구분하는 과정이 좀 기술력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고 혼자 있을 때는 좀 측정이 일단은 용이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조끼를 계속 입고 있어야 하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레이더다 보니까 조끼를 벗어놓고 그냥 걸어놓고 그 모듈만 반대로 해놓으면 그 실내 공간에서도 그냥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자면서 수면 같은 것도 네. 좀 편하게 측정도 할 수 있고 어떤 이상이 알림 같은 것도 갈 수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거는 제품이 출시가 됐나요? 새로운 제품? 사실은 레이더는 아직 개발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 안에 양산을 좀 준비를 그거는 스마트 조끼, 네. 스마트 조끼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신 네. 거고 네. 기존에 있는 거는 그냥 수동으로 공기 맞습니다. 압력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고요. 네. 자, 지금까지 몇 개나 아까 파셨고 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나는 구매하고 싶다라고. 그렇죠. 네. 이 누군가가 따뜻하게 안아주는 맞습니다. 네. 안아줄 사람은 없지만 따뜻하게 이를 안는 느낌을 가져서 네. 심리적인 안정을 가지고 싶다.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네. 이거를 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예산을 얼마나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약간 제주도에 가면 그 테디베어가 엄청 큰 테디베어가 있는데 박물관 있죠. 네, 네. 그 노인이나 좀 나이 많으신 외로우신 분들이 많이 사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많이 사간다고 하시는데 애들이 아니고요? 네, 송 생각보다 대표님이 곧 준비하시는 그래서 그런 건 너무 거추장스러우니까 우 대표님 같이 사시죠. 아니 뭐 같이 사야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조끼를 모르시는 분들 이제 인형을 구매를 하시는데 이제 조끼를 입으면 사실 이제 좀 불안해하거나 좀 누군가 안아주는 느낌을 좀 편하게 받을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이 구매하시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외에도 사실 그냥 좀 그냥 우울증이나 좀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도 사실 구매하기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입어 보시고 사실 이게 제가 장사하는 거 그러니까 장사하는 것 같지만 오늘 약 파세요. 그냥 네, 쫙쫙 네, 네. 이제. 그러니까 제품을 구매하고 한 달 이내에 공짜로 환불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서 손해 볼 게 없고 한 달 이내 무조건 환불. 네, 이유 불문 안 하고요. 그래서 효과 없으면 그냥 다시 환불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저희도 초기에 많이 파는 것보다 효과가 있으신 분들을 체험을 찾는 하게 게 하는 더 게 우선이라서 그렇게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진짜 아까 치과 의사부터 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좀 구매를 의외의 분들이 구매를 많이 해주시고 네. 그러면 구매는 어떻게 하나요? 뭐 온라인 사이트에서 그냥 접속해서 네네. 사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뭐 처방전을 받아서 신청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지원금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약간 장애라든지 그런 게 있으시면 이제 지원금을 이렇게 시군구청에 지원금도 있군요. 하는 게 있고 네. 그냥 구매를 하시고 싶으면 그냥 홈페이지 저희 돌봄드림 홈페이지 www.돌봄드림.com에 들어오셔서요. 네. 제품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잠깐만 네이버에서는 돌봄드림 네 그렇게 쳐도 뭐 조끼 검색하면 맞습니다. 나오네요. 그냥 돌봄드림 쳐도 됩니다. 네 돌봄드림 뭐 포옹조끼 이런 식으로 다 검색하면 아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네. 들어오셔서 구매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보시고 구매해 뭐 주시면 가격은 어느 정도? 가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곧 올릴 거니까 지금 빨리 사셔야 돼요. 장사 잘하시는데. 네. 그러면 이전 가격은 얼마고 비포 애프터로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후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좀 유통을 고려 못하고 가격을 좀 저렴하게 처음에는 야, 정했어요. 이거 봐. 원래 마진 남기고 마진 유통을 고려 못하고 야, 대단하신데 대표님. 저희가 아무래도 네. 부족해서 대표님 우리는 안 속아요.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로 처음에는 좀 판매를 진행했었는데 한 40만 원대로 좀 올릴 계획이고 다만 이제 이 가격이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어서 저희가 약간 렌탈 형식도 만들고 있어서 월 한 10,000원, 2만 원 내시면 구매하실 수 있게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게 준비되어 네. 있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한 달은 무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 달 체험 후 반납하셔도 된다. 물론입니다. 네. 그거를 적극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지금까지 파신 숫자가 네. 아까 말씀을 아까 밝힐 수 있는 네, 건가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아까 매출 3억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
1000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30만 원이다 그러네요. 보니까 네. 1000개 정도고 이제 이 1000개 이외에 더 저희가 많이 만들었는데 이게 판매뿐만 아니라 이제 기부를 저희가 많이 했거든요. 사실 기부를 한 이유가 단순히 좋게 기부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행복나라재단이랑 같이 어떤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기부 프로젝트를 했고 이제 단순히 대중분들에게 돈을 모아서 이게 조끼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제 제작해서 전달드리고 이게 어떤 소셜 임팩트를 창출했는지 다시 대중분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도 이제 기부를 초기에는 많이 하고 많이 사용해 보신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써보시고 이제 그 꼭 판매 1000개 이외에도 한 2000명 정도가 써보셨다는 게 나머지 1000개는 이제 실제 그냥 사용해 보신 분들이 그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이즈는 혹시 네. 뭐 홍 대표님하고 저하고 네. 뭐 똑같은 사이즈 입으면 될 것 같긴 한데 95 또는 미디움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약간 좀 다른 게 압력이 느껴져야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다른 옷보다 좀 작게 입어야 되거든요. 한 사이즈 근데 정도 낫지. 그래서 저희가 100, 105 이런 식으로 처음엔 표기를 했는데 그러면 좀 다 크다는 얘기를 많이 네. 하셔서 그냥 1호, 6호, 1호부터 6호까지 이렇게 표현을 저희가 그냥 네. 따로 했고 저는 몇 호 정도 하면 한 4, 5 정도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4, 5나 5호 정도고 네. 저는 이제 6호를 입는데 저같이 거대한 분들 네. 뒤 숫자가 커질수록 큰 거군요. 근데 이제 홍 대표님도 6호나 어떻게 저는 스페셜 7호를 저번에 4, 5 한번 입어보셨어요. 4, 5. 날씬하신데요, 홍 대표님. 네. 그리고 또 미국 가니까 엄청 또 거대하신 분들도 네, 많으셔서 네, 네. 7, 8, 9호도 따로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 1호에서 6호까지 판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 그러면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래 버전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그럼 네. 지금 버전은 아까 이제 수동이라고는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버전의 조끼는 정확히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건가요? 사실 좀 단순할 수도 있는데 손펌프 혈압계 될 때 펌프가 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바람을 넣으면 거기 튜브에 이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압력을 준 형식이고 이게 그 넣어놓고 이제 그 손펌프가 거슬리니까 이걸 빼놓을 수 있거든요. 분리해놓고 있다가 바람 뺄 때 다시 꼽아서 이제 바람이 빠지는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준비를. 그러면 지금은 그 발달 장애인 분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부풀어 오르거나 하는 건 아니고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활동하는 공간 이런 부분에서 안정이 필요한 시간일 때는 그 이제 압력 그 펌핑이 된 네. 조끼를 입혀둠으로써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된다. 그래서 버전이 3개라서 네. 첫 번째 버전은 손펌프, 네. 두 번째는 이제 GPS랑 네. 원격 작동, 그냥 네. 모터로 작동하는 부분, 네. 세 번째 이제 생체 정보 모니터링 네. 이렇게 나눠서 단계를 하나씩 해서 지금, 네. 준비하고 그러면 뭐 좀 너무 외람된 질문일 수 있는데요, 대표님. 아닙니다. 네. 그 예를 들면 그 이제 그런 비슷한 조끼가 네네. 우리가 이제 뭐 수영장을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네네. 이제 공기가 주입된 조끼는 뭐 저기 캐리비안 베이 가서는 렌탈하면 10,000원이고 네네. 사는 것도 뭐 옥션지 마켓 이런 데서 뭐 물론이죠. 3만 원, 5만 원에도 살 수가 있어서 네네. 그것과는 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도 약간 구명조끼라는 얘기 되게 많이 네, 들었거든요. 그럴 것 저도 같습니다. 약간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차에 항상 이제 조끼를 넣고 다니는데 좀 물에 빠지면 조끼를 빨리 입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이 조끼를 역으로? 네, 네네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조끼는 그냥 부풀어 오르는 거고 저희는 이제 체형에 맞게 안아주는 느낌을 주다 보니까 금형을 엄청 많이 수정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튜브 모양도 이제 다 이렇게 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원단 같은 경우도 좀 아무래도 좀 특히 발달장애인이 초기에 타겟이었다 보니까 되게 좀 세심하게 좀 트러블도 없고 굉장히 좋은 원단을 좀 썼어야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그런 높아지는. 실제로 비싼 것보다는 아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거에서 그냥 그런 질문이 나온 김에 그냥 네. 제가 든 생각 하나 더 말씀 듣다 보니까 네. 그 몇 개 이렇게 영화들이 좀 저는 스쳐가면서 아까 네. 좋은 측면에 얘기를 해주세요. 그 저도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봤을 때 네. 사실 소위 말하는 그 백허그가 맞습니다. 이렇게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기제가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뭐 영화에서 나온 거고 또 음. 반대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뭐 이렇게 뭐 정신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좀 극악한 분들을 그 이제 가두는 수단으로 뭐 아시겠지만 그 말씀하신 압박을 좀 강하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묶어놓는 하얀 이렇게 옷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외람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결국 그 발달 장애인 분들에게 이 그 포옹이라는 측면으로 압박감을 좀 강하게 줘서 네. 원래 하고자 하는 행동 자체를 조금 지연시키거나 더디게 하는 부분이 마치 효과인 것처럼 하게 되면 뭐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이제 무슨 닭들이 이렇게 뭐 닭장에 너무 갇혀 있으면 맞습니다. 옴짝달싹 할 수 없어서 그 활동성을 제약받는 것처럼 맞습니다. 약간 이거는 개인의 뭐 자유라든지 자율성에 대한 문제하고도
연관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맞습니다. 좀 우려감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아, 물론 있고 저희가 이제 조끼를 입는 게 어떤 낙인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특수한 옷이라는 판단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사실 아까 압력 엄청 세게 하면 이제 또 그런 불안함이 올 수 있는데 그쵸. 저희가 압력이 사실 아무리 세도 진짜 누군가 그냥 적절히 안아주는 정도의 포옹이거든요. 여러 가지 안전 문제를 고려하고 뭐 질식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워낙 들어서 이제 이게 아무리 진짜 세계 5단계까지 저희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모터 버전이 있는데 5단계라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 옥죄이는 느낌은 절대 아니고 진짜 누군가 포옹을 그냥 적절히 해주는 정도의 압력이라서 그리고 또 사실 자기가 지퍼를 그냥 내리면 바로 압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입히는 것이 아닌가 약간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도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나 감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려는 이유도 이제 계속 이게 안 좋아지면 이 압력을 가하는 게 당연히 안 좋은 방향이고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되다 보니까 준비를 하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닥터 그랜딩, 네, 예. 템플 그랜디 박사님 네. 예, 그랜딩, 그랜딘입니다. 네. 그랜딩, 딘. 네네네. 그랜딩, 네. 제임스 딘 친구이십니다. 네. 그랜딘 박사님. 그랜딩 박사님이 뭐 그런 거를 했으면 네. 전 세계에 우리랑 비슷한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아까 네. 그래서 그 무슨 조끼요 이렇게 네, 중량 조끼. 중량 네, 조끼 맞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전 세계적으로 대안이 네, 맞습니다. 경쟁이라고 할 맞습니다.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고 우리는 거기에 뭐가 우리의 차별점이나 네. 강점이 될까요? 일단은 이제 손펌프 조끼 아까 말씀드린 수동 제품이 비슷한 게 있거든요. 실제로 자폐인들 대상으로 영국에 이제 스키즈라는 자켓이 있어서 되게 이제 말 그대로 손펌프로 압력을 가해서 안정을 준 제품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효과에 대한 입증이나 논문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있던데 이제 차별점이라고 한다. 일단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가격이 70만 원 정도 되고 오, 그리고 우리 거의 두 배. 네, 네, 2배 이상이. 맞습니다. 물론 우리 거 40만 원 올린다면 우리도 나중에 7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월 구독 형태로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보시는 분들은 네. 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아무래도 그 해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들어오는 게 일단 쉽지도 않고 그 여러 가지 저희도 주문해봤는데 막 캐나다 통해서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이외에도 이제 누가 봐도 이건 발달장애 옷이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지금 옷에서. 근데 아까 저희도 경계했던 게 많은 분들 국내에서도 이제 특히 폐쇄적인 커뮤니티 형성하고 계시다 보니까 자신의 아이나 자식이 발달장애인 걸 아직은 이렇게 막 떳떳하게 드러내는 게 해외는 사실 잘 돼 있는데 네. 국내에는 아직 그런 인식이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낙인 효과를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이 조끼를 안 입고 있으신 이유도 아마 그런 부분 때문이셨을 것 같고 저희가 좀 개선한 거는 그냥 일반인도 최대한 입을 수 있게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좀 누구나 입을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애인을 위한 옷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진짜 장애, 비장애, 경계에 상관없이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만들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스키즈 이외에도 스마트 조끼에 대한 경쟁사도 사실 해외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근데 대부분 모니터링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체 정보를 모니터링해서 착용자의 지금 스트레스가 어떤지, 감정 상태가 어떤지 보여주는 데까지는 많은데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어떤 피드백을 줘서 작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자동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기작이 있는 거고 이제 아까 워치나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들이 이제 어떤 데이터를 주기 위해서 입어야 한다. 뭐 하면 사실 귀찮아서 다들 안 그렇죠. 하시는데 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걸 지속적으로 착용하시고 그게 데이터를 계속 모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인 것 같아서 저희도 이제 어떤 기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기능 또 앞으로 추가하려는 어떤 쿨링 좀 시원한 부분에 대한 기능 이런 여러 가지 부가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마 저희의 차별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또 다른 거는 우리 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아 이게 진입 장벽이 충분히 높은가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딴 사람이 뭐 카피캣을 만들기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조끼에다가 그 구명용 조끼 비슷한 거에다가 이렇게 네. 좀 모양 넣고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바람 넣고 하면 똑같은 거 되는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중국산 예를 네. 지금은 뭐 꼭 물론, 그런 건 네. 아니지만 그럴 것 같고 예를 들면 또 추가로 의료기기나 이런 업체는 나름대로 또 전문 지식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뭐 자금을 가지고 접근하면 또
뭐 더 빨리 돌봄드림보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챌린지는 맞습니다, 있을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사업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왔던 얘기고 네. 이제 여기서까지. 죄송합니다. 아, 저희가 아니, 또 그 얘기가 아니라 네, 저희 그 말씀이라기보다는 사실 손펌프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칼로 째서 저희가 정말 많은 노하우와 시간과 공을 들여서 금형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만들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펌프 조끼 자체는 이제 저희가 여기 이걸로만 판매하면 사실 승부가 되지 않겠다. 나중에 누군가 따라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기술 기반 그리고 데이터로 가려고 한 이유도 저희가 결국에는 조끼를 통해 얻어진 조끼만 판매해서 끝이 아니라 조끼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로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국내 발달 장애용 압박 조끼라는 이름으로 특허 등록이 돼 있고 또 이미 발달 장애인들은 이제 많은 커뮤니티에서 돌봄들이 인지하고 있을 정도로 선점 효과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스마트 조끼를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 스마트 조끼도 그러면 왜 우리 걸 써야 하는지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랑 같이 서울대병원이랑 같이 R&D를 하고 있는 게 보건복지부 R&D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폐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우선권을 좀 초기에 많이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조끼를 판매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끼랑 연동된 어떤 가치로 치료나 돌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커뮤니티나 플랫폼을 같이 만들고 있고 또 이거 이외에도 아까 의료기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의료기기 등록이 필수는 아니지만 마케팅에 있어서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1등급 또는 2등급까지 등록을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꼭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의료기기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좀 효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의심을 좀 많이 덜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하고 그러면 그 말씀은 돌봄드림이 만드는 조끼는 충분히 의료기기 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맞습니다. 의료기기 등급을 받는 뭐 조건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일단 식약처 통해서 좀 의료기기 등록 절차에 대해 네. 좀 컨설팅도 받고 알아봤었는데 이게 저희가 단순히 그 공기 압박으로 뭐 안정감을 준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임상 실험이 또 필요한 그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임상 실험이 1등급, 2등급, 3등, 4등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을 때 그 임상 실험에 아예 필요 없는 등급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제품에 대한 효과 입증이라든지 어떤 논문을 통해서 입증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실제로 의료기기를 선정하는 절차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면 충분히 등록시킬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저희 의료기기 업계에서 한 10년, 20년 하신 분들한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확인하고 진행 네, 중이시다. 맞습니다. 예. 조금 쉬었다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